안녕하십니까. 뱀띠 신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신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기운은 겁재의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요. 지지에 있는 기운은 식신의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자년을 맞이했을 때 신일간한테 잘 쓰는 기운과 잘 못 쓰는 기운을 한번 대별해 본다면, 잘 쓰는 기운은 임과 개로 대별될 수 있는 식신이나 상관 쪽은 상당히 잘 쓰는 기운을 작용합니다. 또한 병과 정으로 대별되는 관의 기운과 무와 기로 대별되는 인의 기운은 상당히 어려운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뱀띠가 쥐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12신설로 따졌을 때 육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뱀띠 신일간한테 경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재의 기운이 천간에 작동을 합니다. 자, 천간에서는요, 내 생각과 의지와 정신적인 측면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겁재가 오게 됩니다. 자, 겁재가 왔을 때 약간 좀 상반된 상당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강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강한 경쟁자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강한 경쟁자를 만나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한 경쟁자를 만나서 내가 취해야 될 다양한 사회적 이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사주와 운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일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거 보고 겁재가 와서 나는 추진력을 갖는다, 나는 강한 경쟁자를 맞이한다, 내가 돈을 잃는다, 딴다, 돈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한 경쟁자가 만났는데, 이 자라고 하는 기운은 현실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신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상관의 세력도 꽤나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 반에서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관의 세력과 인의 세력은 나한테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관인의 세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관의 세력이 강할 때 나는 참고 견디면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아무리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하고 결국 그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인이라고 하는 직장 내에서의 승진, 그리고 안정된 급여 또한 받게 되는 것이 관과 인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겉으로 보이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기운인데, 이런 기운이 낮아지고 식신의 기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운입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거나 놀거나 취미를 갖거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하고 싶은 것이지,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숙지하듯이 하는 건 너무 싫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이 식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신이 도래를 해서 이 기운이 관과 인의 기운을 깎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직장인이라면 이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그냥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인력을 감안할 때 내가 거기에 자이든 타이든 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을 때 식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면 이것저것 한번 해보자, 내 사업이나 장사를 이 기회에 해보자 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띠와 일간만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어떤 분야로 창업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뱀띠가 쥐를 만났을 때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육해살은 삼재의 두 번째 해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놀삼재. 어떤 분은 삼재가 눌러 앉았다 해서 놀삼재라고 합니다. 이 전에 들어오는 것이 역마살의 기운이죠. 이때는 들삼재 그렇습니다. 삼재가 들어온다. 그리고 화개살에는 날삼재라고 합니다. 삼재가 이제 나간다는 뜻으로 날삼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이 3년을 갖다가 삼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삼재의 두 번째 해인 육해살의 경우에는 역마살의 시기에 변화를 주는 사람과 변화를 주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 육해살을 저승사자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곧 간간히 책에서 나옵니다. 저승사자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죠.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삶의 이승의 삶을 끝내고 데려가는 사람이 저승사자다 보니까 육해살을 저승사자에 비유했다는 것만으로 육해살의 피해와 흉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옛날 사람들이 왜 육해살을 두려워하고 저승사자로 비유를 했는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 사람이라면 변화가 안정된 농경사회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농부가 직업을 바꾸는 거 힘들었고요. 이사를 간다는 건 더더욱 힘들었고요.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꾀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심신의 고통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육해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심하면 육해살에 이어서 화개살까지도 2년 동안 변화가 나한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운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마살의 운에 변화를 해라.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내가 사는 곳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안정됐다 치면 적어도 취미를 바꾸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서 내 삶에서 있던 패턴을 좀 많이 흔들어 놓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을 하라. 이게 지금 역마살로 시작되는 삼재가 주는 삶의 교훈이더라.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육해살의 해가 어떤 병이 오거나 내 움직임의 활동이 상당히 불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변화를 했던 사람한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은 겁재와 식신이 있으면서 관과 인의 세력이 약했을 때 애정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출산의 어떤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냐 불행한 결혼이냐 결혼 생활 자체는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다만 결혼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 애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결혼이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도 여성한테 적극적인 대시는 많이 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과정은 적극적이겠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정운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 재물은 이제 재성의 기운으로 살펴보는데 지금 이 자년에 이 사람의 지금 재성의 기운 자체는 약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재물운 자체는 어떤 재테크 이런 것들은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재물은 철저히 나의 시간을 들인 것, 노동과 바꾸는 시간입니다. 또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나의 재물이 얻어지는 것이니 이때는 공짜 재물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재물이 들어오겠다. 다만 나는 이렇게 재물을 벌기 위한 시간과 노동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많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운 쪽에서는 뭐 운이 좋다 나쁘다라고 논할 바가 못 됩니다.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관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나타질 때 취업운, 시험은 모두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이나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눈높이를 낮춰서 도전하시는 쪽이 유리하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단기 시험은 모르되 장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이 시험을 정말 준비해야 될까 말까 좀 더 깊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요 결국은 실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은요 비슷한 상황일 때 유사한 실력일 때 운이 그 사람의 편을 들지만 실력 차이가 월등할 때는 운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취업을 하든 시험에 합격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커트라인에 걸리는 정도 말고 그거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신다면 이 운에는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운은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 또는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바탕으로 계약을 베이스로 어떤 납품을 하거나 연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예고됩니다. 내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체결해왔던 고객과의 계약은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은 불리한 방향입니다. 또는 계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나한테 안정됐던 고객, 내한테 매출을 많이 올렸던 안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계약은 해약이나 해지가 됨에 따라서 매출에 상당한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는 시기가
경자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상대로 계약 베이스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셔서 확장보다는 살아남기, 또 외세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모양보다는 실속 있는 경영,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경영 전략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뱀띠 신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